필립 코틀러는 지금으로부터 59년 전인 1967년 당시로선 매우 혁신적인 마케팅 교과서였던 마케팅 관리론의 초판을 출간한 후 현재의 17판까지 세계 최고의 마케팅 교과서라는 지위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위대한 저서를 집필한 마케팅 학자입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다양한 사회 분야에 접목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뛰어난 마케팅 전도사이기도 했습니다. 1980년에는 마케팅 원론 초판을, 1985년에는 마케팅 입문 초판을 쓰는 등 지금까지 100권 이상의 저서를 발간했으며 17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필립 코틀러를 마케팅의 아버지 또는 현대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마케팅 관리론 교과서를 2002년 미국의 한 대학원에서 마케팅 과목의 주 교재로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 책이 2000년에 나온 제10판이었습니다. 2012년 그 책 14판으로 외부 강의를 시작했고 2023년에는 그 책 16판을 공식 번역하는 등 최근까지 그 책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고 마케팅 역사에서 그 책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에 필립 코틀러에게 붙은 마케팅의 아버지라는 호칭이 저에겐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케팅의 역사에 대해 좀 더 깊이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되면서 그 호칭에 대해 조금씩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필립 코틀러 박사가 마케팅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독점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어떤 분야의 아버지가 되면 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 사람에 의해 가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코틀러의 업적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코틀러에 의해 가려진 마케팅 역사 속에 다른 중요한 기여자들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필립 코틀러가 진정한 마케팅의 아버지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그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필립 코틀러가 마케팅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정의했나요? 아닙니다. 마케팅이라는 말은 19세기 중반에 자생적으로 생겨나서 1910년대에 급성장의 변곡점을 맞으며 빠르게 보급된 개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구글 인그램 뷰어를 보시면 그 첫 번째 변곡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필립 코틀러의 책이 최초의 마케팅 교과서인가요? 아닙니다. 최초의 마케팅 교과서는 위스콘신 대학교 원격 교육 프로그램의 교수였던 랄프 스타 버틀러가 쓴 마케팅 방법론이라는 책입니다. 1914년 처음 쓰여졌을 때는 모던 비즈니스 시리즈라는 합본 형태의 교재 내부에 수록된 챕터의 이름이었지만 1916년 개정판을 거친 후 1918년 별도의 책으로 독립 출판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08년이나 된 책이라 마케팅에 대한 관점과 서술 방식이 지금과 크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케팅 방법론 내용을 보면 최근의 소비자 중심주의와 유사하게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마케팅의 출발점으로 의식한 흔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필립 코틀러가 최초의 마케팅 원론을 썼나요? 아닙니다. 필립 코틀러가 마케팅 원론을 처음으로 낸 때가 1980년이었는데 그로부터 60여 년 전에 이미 마케팅 원론이 있었습니다. 1921년에 네브라스카 대학교 마케팅 교수였던 폴 아이비라는 학자가 쓴 책입니다. 다만 이 책은 최초라는 타이틀은 받았지만 학계에 미친 영향력은 이듬해인 1922년에 나온 에머슨 클락의 마케팅 원론이 더욱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22년판 마케팅 원론은 기능주의적 프레임워크를 체계화하고 완성시킨 문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능주의라는 개념은 누가 마케팅 활동을 하느냐 또는 어떤 상품을 마케팅하느냐가 아니라 마케팅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을 말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필립 코틀러가 마케팅 관리의 시대를 처음으로 연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마케팅 관리 시대의 도래를 알린 이정표 역할을 한 책은 존 하워드의 1957년 교재인 마케팅 관리론 분석 및 플래닝이라는 교재입니다.
그 이전의 마케팅 교과서가 시장 현상을 단순히 나열하고 기술하는 데 그쳤다면 하워드의 이 저서는 마케팅을 기업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및 관리 영역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교과서입니다.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 관리론 초판은 하워드의 책이 나오고 10년이 지난 후인 1967년에 나온 것입니다. 필립 코틀러가 쓴 책의 이름은 마케팅 관리론, 분석, 플래닝 및 통제입니다. 하워드의 책 제목이 마케팅 관리론, 분석 및 플래닝이니 제목이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 책이 기초 학문에 기반한 최초의 마케팅 책인가요? 아닙니다. 다만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 관리론에 다양한 기초 학문이 폭넓게 적용된 것은 맞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경제학, 행동과학, 그리고 수학이라는 세 가지 핵심 학문에 근거해서 책을 썼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책이 기초 학문에 기반한 최초의 마케팅 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마케팅 교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경제학 이론의 토대 위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케팅 사상사에서 이른바 이론적 마케팅의 시대라고 불리는 1950년대에는 마케팅이 단순한 유통기술을 넘어 독자적인 학문으로 거듭난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미 현대 마케팅의 뼈대가 되는 다양한 학문적 성과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 엘더슨이라는 학자는 마케팅을 단순한 거래가 아닌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로 파악했습니다. 그는 인류학, 생태학, 시스템 이론 등을 결합하여 마케팅의 학문적 뼈대를 세웠으며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시장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우위를 점할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 또한 조지 카토나는 경제학의 수치 뒤에 숨겨진 소비자의 태도와 기대라는 심리적 변수가 시장 수요를 결정짓는 핵심임을 입증해냈습니다. 이는 마케팅이 단순한 물류나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고 예측하여 통제해야 하는 고도의 심리학적 영역임을 시사하는 연구 성과였습니다. 필립 코틀러의 저서 이전에 이미 기초과학이 마케팅 학문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필립 코틀러라는 학자에게 붙여진 마케팅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은 과분한 것인가요? 결코 과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알던 것과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마케팅을 낳은 아버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 이름 뒤에 가려진 수많은 위대한 학자들의 선행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는 파편화되어 있던 학문의 조각들을 모아 마케팅 관리론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길러내고 마케팅을 경영의 핵심 언어로 격상시킨, 즉 마케팅을 키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립 코틀러는 상업적 판매에 국한된 마케팅의 범위를 영리기업이라는 담장을 넘어 종교, 예술, 정치, 그리고 보건과 같은 비영리 사회 분야 전반으로 확장시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마케팅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 내의 인간과 조직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치의 교환을 관리하는 활동임을 증명해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그가 주창한 마케팅 개념의 확장은 박물관이 관람객을 모으고 정당이 정책을 알리며 공중보건 캠페인이 금연을 권장하는 것 같은 다양한 활동에 마케팅적 사고를 이식시켰습니다. 지금까지 필립 코틀러, 과연 마케팅의 아버지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